여러분, 제 허리를 감싸더니 엉덩이를 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남편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과시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소영입니다. 올해 59세가 되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66세 남편과 결혼해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들이에요. 처음엔 정말 달콤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함께 공감해 주세요. 남편 윤태호를 만난 건 동창회에서였어요. 의료기기 회사 대표를 하다 은퇴한 분이었죠. 첫 만남부터 강렬했어요. 품격 있는 외모에 세련된 매너까지 완벽한 신사였거든요. 첫 데이트에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매번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가방과 보석을 선물 받았어요. 59세에 이런 로맨스를 다시 경험하다니 꿈만 같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남편의 터치였어요. 식사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고 걸을 때는 허리에 손을 올려주고 그런 스킨십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한 달간의 연애 끝에 남편이 프로포즈했어요. 소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59세에 이런 결혼을 할 줄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남편을 잃고 8년을 혼자 살았던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이라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준비해준 신혼집은 정말 화려했어요. 강남의 펜트하우스였거든요. 4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의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첫날 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남편이 샴페인을 따라주면서 제 어깨를 천천히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손길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제 몸의 긴장을 풀어주더라고요. 66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섬세했거든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어요. 하루하루가 꿈 같았어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관심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을 먹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끌어안고 TV를 보다가도 자연스럽게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그런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났어요. 하루에 대여섯 번씩 그런 요구를 하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와서 몸이 아팠거든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순간 변하더라고요. 쉬고 싶다고? 나한테?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러면서 강제로 저를 침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어요.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제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더 이상해진 건 남편의 새로운 요구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남편 친구들이 모이는 파티에 함께 가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모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클럽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중년 남성들과 젊은 여성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여성들의 옷차림도 너무 과감했고 남자들의 시선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 소영입니다. 그러면서 제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살짝 만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남편은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커플들이 서로 키스하고 애무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쇼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이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면서 속삭였어요. 소영아, 우리도 해보자. 그러면서 더 대담하게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이런 게 사랑인가?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이든 남자들의 문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의 요구는 계속됐어요. 더욱 격렬하게 저를 원했어요. 마치 다른 남자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것처럼. 그날 밤 남편의 터치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거칠고 더 소유욕이 강했어요. 제가 마치 물건인 것처럼 다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클럽 사건 이후로 남편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집에서도 저를 마치 전시품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 짧은 드레스를 입으라고 하고 술을 따라주라고 시키면서 제 몸매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엉덩이를 살짝 치는 행동도 서슴없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마치 저를 애완동물 다루듯이 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 친구가 혼자 집에 놀러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예요.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 친구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소영 씨가 정말 개방적이라고 하던데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투였어요. 남편이 저에 대해서 뭔 말을 한 걸까?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이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친구의 시선이 제 몸을 훑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남편이 묘사해 준 대로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시선을 받으니까 온몸이 소름 돋았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마치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친구와 무슨 눈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어봤어요. 소영아, 솔직히 말해봐. 민식이가 어때? 그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안을 한 거예요. 소영아, 이번 주말에 펜션 가지 않을래? 또 그런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예약해 놨다고 했거든요.
펜션에 도착해 보니 남편 친구 3명과 그들의 부인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저보다 젊은 여성들이었고 옷차림도 상당히 과감했어요. 마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차려입은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했지만 뭔가 저를 품평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신입을 평가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니까 커플들이 서로 스킨십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포옹이나 키스였는데 점점 더 과감해졌어요. 남편도 제 옆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안고 목에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가슴을 살짝 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제안했어요. 오늘 게임 하나 할까요? 커플 교환 게임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흥미로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했어요. 결국 제비뽑기가 시작됐어요. 제 파트너로 뽑힌 사람은 민식이었어요. 남편 친구 중 하나였죠. 민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이 모든 게 계획된 일 같았어요. 제비뽑기라고 했지만 조작된 것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재촉했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혹시 말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영아, 재미있게.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민식이 제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상황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민식이 말했어요. 소영 씨, 태호가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민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죄송해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싫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유의였어요. 그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왔어요. 다른 방들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싶어서 더욱 무서웠어요. 저는 펜션 밖으로 나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인가? 차가운 밤기가 제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1시간 정도 후에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 표정이 약간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제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소영아, 너무 경직되지 마. 인생을 즐겨야지. 그 말에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 같은 존재였어요. 그 펜션 사건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대놓고 다른 남자들 앞에서 저를 과시하려고 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왔어요. 궁금해서 화면을 봤는데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민식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태호야, 소영이 정말 섹시하더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상품인 것처럼 평가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답장들을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소영이 아직 좀 보수적이야. 시간이 필요해.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저를 친구들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친구들과 나눠 가질 수 있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그룹 채팅방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 남편과 친구들이 각자의 아내들 사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바꿔가며 만나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물건을 교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놀잇감에 불과했어요.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놨어요. 남편이 나오면서 말했어요. 소영아, 이번 주말에 또 모임 있어.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여보, 저는 그런 모임 가기 싫어요. 남편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아, 나이 들어서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기회라고요? 제가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게 기회라고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유흥용 도구였어요. 그날 밤부터 남편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제가 거부하면 화를 내고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어요. 며칠 후에는 아예 협박까지 했어요. 소영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살 거야? 정말 그랬어요. 저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제 존재 자체가 모독당하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또 모임에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보, 저는 절대 안 가요. 그러자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 그럼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눈빛에는 조금의 애정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만 있을 뿐이었어요. 좋아요. 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1년 반 만의 일이에요. 짐을 챙기면서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돈도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모독당하는 것보다는 가난하게라도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모텔에 며칠 머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어요. 60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도 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에요.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일할 곳을 찾았어요. 다행히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월세로 작은 원룸을 구해서 이사했어요. 남편과 살던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완전히 제 것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몇 개월 후 지역 여성 단체에서 상담 봉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상담 봉사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람 있었어요.
그러던 중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60대 초반의 이동진이라는 남성이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상담을 받고 싶어 한다며 대신 찾아온 거였어요. 몇 번의 상담을 통해 동진 씨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상담이 끝날 무렵 동진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부부와 식사라도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동진 씨의 형 이동수였어요. 63세로 혼자 사신 지 5년 됐다고 했어요. 첫 만남은 정말 편안했어요. 동수 씨는 은퇴한 교사로 대화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그렇게 시작된 동수 씨와의 만남.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 시작했어요. 동수 씨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를 존중해주고 제 의견을 들어주고 결코 저를 물건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동수 씨가 말했어요. 소영 씨, 혹시 저와 더 가까워질 생각 있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0세의 새로운 사랑이라니.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동수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동수 씨, 저도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동수 씨와의 연애는 정말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모든 게 제 의사를 존중해주면서 진행됐어요. 1년 후 동수 씨가 제안했어요. 소영아, 우리 같이 살까? 그렇게 해서 동수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벌어둔 돈과 동수 씨의 연금으로 작지만 아늑한 집을 얻었어요. 또 1년이 지났을 때 동수 씨가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요. 소영아,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까? 60세에 받는 진심 어린 프로포즈.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지금 동수 씨와 결혼한 지 2년이 됐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드리고 있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행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59세에 결혼했다가 60세에 이혼하고 62세에 다시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준 동수 씨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힘든 시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이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62세의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수 씨와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요즘 저희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같이 등산도 가고 요리 클래스도 듣고 60대에도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니 신기해요. 소영아, 다음 주에 댄스 클래스 어때? 동수 씨가 제안했을 때 좋다고 대답했어요. 이런 제안들이 항상 즐거워요. 동수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끔 예전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수 씨도 항상 제 과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요. 가끔 제가 예민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동수 씨는 조용히 기다려줘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며칠 전에는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역시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분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동수 씨가 말했어요. 소영아,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여성분이 저처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요즘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상담소에서 만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늦은 나이에 진짜 사랑을 만나는 분들을 볼 때면 정말 기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62세가 됐지만 매일이 새로워요. 동수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상담 봉사를 통해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살아있느냐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62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제 동수 씨가 말했어요. 소영아, 우리 내년에 유럽 여행 어때? 정말 가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마다 설레어요. 앞으로도 동수 씨와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대돼요. 63세의 유럽 여행이라니 생각만으로도 신나요. 상담소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요즘 저는 일기도 쓰고 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기록하는 거죠. 작은 일상의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동수 씨와 함께 마신 아침, 커피, 상담소에서 들은 기쁜 소식, 저녁에 함께 본 석양. 이런 소소한 일들이 제 하루를 채워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한 것들보다는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요.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앞으로도 동수 씨와 함께 건강하게 살면서 상담 봉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살아있느냐는 거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62세에 찾은 진짜 행복.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편에게 맞춰 살았다면 지금은 동수 씨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몇 주 전에는 상담소에서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도왔던 분 중 한 분이 새로운 사랑을 찾으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분도 저처럼 나이 든 후에 진짜 사랑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뻐요. 동수 씨와 저는 요즘 주말마다 산책을 해요.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서로의 하루를 얘기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소영아, 우리가 만난 게 정말 기적 같아. 동수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예전 남편과 계속 살았다면 이런 행복은 절대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거죠. 요즘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동수 씨도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관계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지금 저는 동수 씨와 함께 평범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도 동수 씨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행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62세의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수 씨와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응원과 공감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